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6일 마감 시장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거의 그동안 보여줬던 주시장의 어떤 양극단적인 투기적인 양상의 어떤 정점, 피날레, 불꽃쇼의 어떤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 오늘 연출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존 종목들은 거의 뭐 급락이 나오고 투매가 나오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뭐 금융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상승 VI가 계속 쏟아지고 갭상승들이 나오다가 오늘 이제 장중에 뭐 장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하락 음봉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좀 오늘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좀 가졌는데요. 보시면 차트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포스코홀딩스 하락 음봉 전환했죠. 얘는 안 올라갔던 것들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하락 음봉 전환, 그리고 에코프로도 하락 음봉 전환.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하락 VI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주시장이 안 좋을 때 과거에 뭐 우리가 뭐 IMF 때나 리만 사태 때나 서킷 브레이크, 뭐 사이드카 이런 것들이 막 걸렸죠. 그러면서 이제 폭락장이 매일같이 막 하한가 막 급락하다가 거래가 정지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좀 진정시키는 거죠. 너무 과하지 않나. 근데 오늘은 이제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 상승 서킷 브레이크 막 같이 마치 그렇게 상승 VI들이 장중에 금년 같은 경우는 뭐 한 3-4번 걸렸나요? 그렇죠? 하락 VI도 한 3-4번 걸렸나요? 저도 주식 하면서 이 상승 VI, 하락 VI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종목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작전주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이럴 수가 있나? 저도 늘 주식을 보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같은 일도 또 일어나는구나. 늘 느끼지만 주시장은 한 번도 똑같은 장면을 연출한 적이 없다. 어제와 오늘, 작년과 오늘, 10년 전과 오늘, 100년 전과 오늘, 200년 전과 오늘, 400년 주시장이 생긴 이후로의 똑같은 날, 똑같은 장면, 똑같은 가격, 똑같은 거래량 단 한 종목도 그랬던 적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뭐 70억, 80억 있지만 쌍둥이조차도 DNA가 똑같은 쌍둥이조차도 성격, 외모, 그다음 이름, 뭐 어떤 특징 이런 거 다 다르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흥미롭고 재밌듯이 주식시장도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반복적으로 비슷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비슷한 장면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400년 전에도 주식시장이 있었고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400년 전에 전쟁도 있었고 지금 뭐 이제 전쟁이 뭐 여전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무력전을 하기도 하지만 뭐 약간 양상이 뭐 축구나 아니면 스포츠나 이런 것들로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좀 예쁘게 바뀌었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투기적인 어떤 모습들이 뭐 비트코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NFT도 있었고 지금 주식도 있고 뭐 그다음에 지수도 거래도 있고 환율도 있고 다양한 뭐 금도 있고 실물 상품도 있고 뭐 리튬도 해당이 될 것이고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못지않게 부동산 시장도 정말 변동성이 좀 크죠. 지금도 뭐 신고가 가는 뭐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와 그다음에 뭐 지방에 있는 집은 전혀 아무도 사지 못하는 뭐 이런 현상도 양극단의 현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압구정 아파트는 100억인데 뭐 지방의 소도시 아파트는 뭐 5천만 원도 아무도 안 사가는 빈집인 그런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현상인 것이겠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어떤 사회적인 현상일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테마다 뭐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뭐 앞으로 2차 산업이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어떤 돈의 움직임, 머니 무브먼트의 어떤 극단적인 현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높은 금리와 그 다음에 뭔가 지금 기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들도 마땅히 수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계속 하락하는데 2차 전지는 계속 상승하지. 그러면 뭐 A라는 기관 투자자부터 뭐
Z라는 기관 투자자까지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있을 건데 전부 다 2차 전지를 사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한 10개의 기관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20개의 기관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못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2차 전지 못 가지고 있는 20개의 기관 투자자들은 맨날 회사 출근하면 욕을 먹겠죠. 뭐 자기의 목숨이 달랑달랑 하겠죠. 잘리냐 마냐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뭐 상부 기관에서 아니면 중간 관리자 측에서 빨리 정리하고 저쪽으로 갈아타라고 얘기했는데 고집 피우다가 안 하다가 뒷북치다가 못했던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뭐 지난주, 지지난주 그렇게 갑자기 막 포트 변경시키면서 윈도우 드레싱 해버리면 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나온 것도 뭐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개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맨날 주식시장을 보면서 아 2차전지 사야 되는데 하다가 오늘 도저히 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난 일이 쓸 수가 없다. 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싹 다 팔아가지고 2차전지 사야겠다고 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이 종목들을 사면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뭐 이건 뭐 조정 받으면 올라가니까 3년만 지켜보면 되니까 앞으로 뭐 10년 뒤엔 뭐 2차전지 올라가니까 무조건 돈 버는 거니까 아 그래 뭐 이렇게 안 되느니 이제 앞으로 뭐 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결단을 내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결단이 며칠을 가느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식은 왜 오늘 당장만 보더라도 이 금량을 뭐 19만에 사신 분들이 지금 15만 돼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손실 보고 다 손절했는데 또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죠. 여기서 20만원짜리가 10만원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10만원만 가버리면 3일 만에 10만원만 가버리면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거의 지금까지 쌓였던 그 투자 손실에 대한 그 부분을 다 손절하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떨어지면 원래 자산에서 또 반토막이 나는 거니까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종목들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오늘 장중에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단타적인 단기적으로 내가 한 5% 수익 보고 판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난 5% 정도 마이너스 보고 또 판 투자자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승 VI와 하락 VI가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거래량도 엄청 폭발했죠.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을 보시면 일별 거래량을 보시면 LG에너지도 안 움직이다가 움직였는데 160만 주 어제 비해서 2배 그 다음에 삼성 SDI도 60만 주 그리고 LG화학도 거의 다 2배 이상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시장의 유동성을 다 빨아당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주식을 팔고 사람들이 이 주식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이 합리적으로 합당한 주가에 의해서 앞으로 정말 뭐 3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오늘 거 싹 정리하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을 이제 견딜 수 있는 이 파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뭐 움직임이 무브먼트에 어떤 기술이 있느냐, 이제 이것도 관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오늘 사신 분들이 이런 능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뭔가 변화에 대한 어떤 적응을 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이라면 저는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절반이라면 그 절반 이상은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왜? 평상시 거래량보다 훨씬 더 크게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오늘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었을까? 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오늘 엄청난 투자자분들이 또 고뇌에 빠질 겁니다. 그 수많은 고뇌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서 2차전지를 샀는데 사자마자 또 나는 왜 이럴까? 나 또 똥손인가? 나 손가락 잘라야 되나? 나 왜 이러지? 나 오늘 밤에 또 술 마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았나? 아마 오늘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절반 이상은 그런 분들이 보지 않을까?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그동안 최근에 코멘트를 좀 했던 부분은 그냥 기존에 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었다면 오늘 방송 보는 분들은 대부분 2차전지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불안한 상태인 사람들이 아마 많이 찾아서 볼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오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전지에 대해서 평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워낙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긍정적인 시각이고 또 다른 시각은 가진 게 없나? 오늘 왜 이렇게 떨어졌지? 오늘 이유는 뭘까? 뭐 이런 생각으로 아마 다른 종목, 다른 투자자들, 다른 뭐 유튜버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아마 많이 찾아볼 겁니다. 뭐 새로운 소식이 있는 게 아닐까? 뭐 저는
한 장중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금융당국,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뭐 관련된 뭐 한국거래소라든지 이런 이상 현상에 대해서 주의를 또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금융위원회라든지 지금 주시장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는 양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내가 몰고 가는데 뭐 한 엔진의 온도가 보통 7, 80도인가요? 80도, 뭐 90도 가야 되는데 갑자기 120도까지 팍 치솟았다는 거죠. 뭐지? 엔진 경고등이 막 켜지고 엔진 과열 양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잠깐 차를 세웠다가 다시 이제 출발하니까 괜찮은 거죠. 괜찮네. 또 운전하다 가는데 한 10km 정도 가는데 또 엔진 과열 양상이 또 팍 나오는 거죠. 또 세웠습니다. 도대체 뭐지? 왜 그런 거지? 좀 이상한데? 그동안 잘 달려왔었는데 그게 좀 불안해서 이제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보는 거죠. 뭐 엔진 열 과열 양상이 떠서 좀 불안불안한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가들이 지금 뭐 이러해서 뭐 지금 오일 펌프가 아니면 엔진 뭐 냉각수 밸브가 뭐 중간에 뭐 그런 것들이 좀 차가 노후화되면서 기능을 정상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점검 한번 받아보시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끊죠. 그리고 다시 갔는데 괜찮네. 예, 그 다음날 또 운전했는데 또 괜찮네. 괜찮은 거죠. 며칠 정도 괜찮다고. 근데 이날은 이게 좀 차 시동 걸고 가자마자 날씨도 이제 여름이니까 30도 올라가는 거죠. 에어컨도 바짝 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연기가 팍 엔진에서 나오는 거죠. 뭐지? 연기가 왜 나지? 급정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막 냉각수 펌프가 막 물이 솟아 오르고 있고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레카차 끌고 이제 정비소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정비소 가서 지금 오일 펌프 다 터졌고 지금 뭐 여기 뭐 서킷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다 수리하셔야 됩니다. 견적 100만원 이거 해서 100만원 한 200만원 나올 것 같은데요. 그제서야 정신이 이제 번쩍 드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주식시장도 이런 일련의 현상들과 다르지 않는 거죠. 지금 분명히 2차전지들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다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이한 이상 현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가가 10,000원, 20,000원 하는데 실적으로 광산 개발을 한다. 뭐 지금 뭐 콩고에 뭐 지금 개발을 한다. 뭐 그다음에 800억 지분을 투자해서 지금 뭐 100조짜리 리튬 광산을 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뭐 지금 뭐 올 초에 2만 하던 20만 10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도 좀 약간 의심이 가지만 주가가 움직이니까 일단 사보자. 샀는데 올라가니까 나는 안 샀는데 막 올라가니까 그냥 일단 투기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나도 분명히 알고는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올라가면 괜찮은데 떨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겁이 나기 시작하고 공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에코프로도 분명히 올 초에 10만원 했는데 150만원 찍고 많이 올랐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올라가니까 샀는데 이제 150만원 찍고 120만원 된 거죠. 이게 뭔가 내가 좀 불안한데 고점에 물린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뭐 내일 아침 장 열리자마자 개발학 출발한다든지 뭐 수급적으로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기관 외국인이 뭐 이상한 현상이 나온다든지 아까 말했던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고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가 이상한 것들이 뉴스가 나온다든지 뭐 리튬 가격이 뭔지 모를 무엇인가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이상한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새로운 국면에 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특이한 기술적인 현상은 첨단 차트에서 이제 피레침 캔들들이 나왔다. 요거는 뭐 과거에 뭐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 우리 인간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뭐 튤립 버블 사건 뭔가 버블일 때 나왔던 그런 현상들이 많았다. 그리고 갭 상승 갭 하락 어떤 심리적인 변동성이 컸을 때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뭐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처럼 장중에 VI가 많이 발동했다.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굉장히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진이 과열되어서 엔진 경고 신호등, 과열 신호등이 계속 뜨고 있는데도 계속 차를 몰고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좀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거기 어느 시점에 가면 엔진이 과열돼서 엔진이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엔진이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차를 이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수리센터로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좀 냉철하게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너무 무리한 상황으로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많이 좋은 성과가 나신 분들은 이제 좀 뭔가 내가 수익 실현해도 괜찮을 정도의 어떤 흐름이구나
라고 좀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명확한 근거보다는 그냥 투기적으로 내가 들어갈 거라면 좀 한 번 더 좀 자제력을 키워서, 어차피 내가 지금까지 뭐 돈을 못 벌었는데 이번이라고 또 돈을 벌겠나? 뭐 이런 그냥 기본적인 생각으로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지금 한강이든 부산에 불꽃 축제 가면 불꽃이 뭔가 화려하게 뻥뻥 터지고 있으면 우리가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끝물에 너무 화려한 불꽃이 튀고 있을 때가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그게 끝자락이잖아요. 근데 이제 끝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고 나서 좀 더 하긴 하겠죠. 불꽃쇼가 또 일어나 한 30분 10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런 그냥 상식적인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시점이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있을 거고, 저도 느끼고, 많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나만 아니고, 내가 이제 돈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사신 분들이 가장 걱정인 거죠. 이제 돈이 들어갔는데 오늘 마이너스 5% 10% 나 있으신 분들, 이제 다 손절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걱정스러워 오늘 또 영상을 좀 남깁니다.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여전히 눈을 뜬 채로 코가 베어가는 여러분을 그 합법적으로 아주 악랄하게 여러분의 돈을 다 채가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당부드리고,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은 좋은 마무리를 할 시점이 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한편으로 이제 신규로 새롭게 한번 이제 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갔으니까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뭔가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좀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좀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는 거죠. 저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주식시장을 공부하고 본 바로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을 때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시고, 뭐 이게 진리도 아니고요. 뭐 저도 뭐 그게 정답도 아니고요. 그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런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것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하셨고요. 뭐 어쨌든 주식시장이 지금 워낙 힘들기 때문에 95%의 투자자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5%의 투자자들이 행복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95%의 투자자분들께 힘을 내시라고 또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